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6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4월 18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3월 14일이 됩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무진월, 을류일이 되고요. 오늘은 일진으로는 을류일진이 됩니다. 오늘 명식을 보면은 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을이라고 하는 일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월에 대해서 살펴본 연후에 3주를 보고 다음으로 생시에 를 이제 보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라고 하는 것 천간으로는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십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갑을은 목에 해당이 되고요.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그 다음에 경신은 금, 임계는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는 목에 해당이 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죠. 목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나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난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해서 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을목이 똑같이 목이라 하더라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속하는 음목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 대림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뻣뻣하고 아름드리 큰 나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음목인 을목은 양목인 갑목에 비해서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다, 음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음유하면서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넝쿨 식물과도 같아요. 쉬운 말로 호박 넝쿨, 등나무라든가 칡넝쿨 같은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밤에 피는 밭꽃 같은 것도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꽃도 밤에 피면서 이렇게 담장이 넝쿨처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친화력 같은 것도 있는 것이 을목이에요. 근데 갑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뻣뻣하죠. 굉장히 부러질지언정 이렇게 친화력 같은 것은 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나 을목이나 공이 주관하는 것은 뭐예요? 인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일간, 갑목일간들, 을목일간들 사람들이 되게 보면 측은지심, 마음이 여리고 남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싶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꼭 갑을목 일간들이 아니더라도 사주에 목이 좀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목이 용신인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사회봉사 같은 것 아니면 유경사업, 육림사업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목에 대한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갑목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부드럽고 음유하고 좀 연약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재관을 용신으로 치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을목 입장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을목이 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되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을목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수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정인인 임수가 투출해가지고 수범 목부라고도 하거나 수다 목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을목이 물에 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무토를 용신으로 해서 수를 제하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재파인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재성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또 관성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을목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때 태어났는데 천간으로 갑목, 겁재인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에 생하고 천간으로 양간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비록 음간이라 하더라도 양간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음간이라 하더라도 관성인 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관성을 가지고 갑목을 절제시키는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수다목부, 수범목부가 될 때는 무토를 쓸 수가 있겠고, 기토는 탁수를 만들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목이 왕하고 간목이 투출해서 금을 쓸 때는 경금인 정관을 쓰는 것이지 칠살인 신금을 쓰는 것은 그렇게 금을 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재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만약에 재성인 어떤 토라든가 관성인 금을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주 국세가 바뀐 겁니다. 바뀐 거. 그래서 사주 국세가 변격이 된 거예요. 격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할 변자, 격격자에서 격이 변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을목의 본연의 특성에 맞게 용신을 취한 것이 아니라 사주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한 그 국세에 맞게 용신을 취한 것이지 을목의 용도에 맞게 취한 건 아니거든요. 원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화초 내지는 회목과 같다 그랬잖아요. 회목 내지는 화초 질환 난초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회목, 회초, 난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적당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개수가 있는데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있으면 좋겠죠. 물론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써도 부득이 괜찮겠지만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는 촉촉하게 되고 햇빛이 있게 되면 따뜻하기 때문에 을목이 꽃을 활짝 피는 그러한 모양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수화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다 목부가 되고 수범 목부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사주 국세가 변격이 되는 거예요. 수가 적당히 있고 화가 적당히 있으면 원래 목적대로 수화를 쓰게 되는 건데 이 수화를 써야 되는데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절제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득이 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수다 목부, 수범 목부가 돼서 좋지 않게 되는 거고요. 또 수가 없는데 화만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독양불생이 되는 겁니다. 독양불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기는 없는데 화만 칠한 거예요. 봄이라든가 여름 같은데 햇볕은 따가운데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박이 조그랑 바가지가 된다 그러죠. 오이 같은 것도 길쭉길쭉하게 자라야 되는데 햇빛만 쬐고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이가 이렇게 꺾어지죠. 휘어집니다. 조롱 바가지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같으면 오이도 원래 시원한 맛이 있고 좀 수분이 많아야 맛있는데 시원하고 맛있는데 그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오이가 쓴맛이 나죠. 쓴맛이.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와 화만 적절하게 조절이 되면 그냥 꽃을 활짝 피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는데 이것이 수가 너무 많아지느냐 아니면 화가 너무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 국세가 변한다. 또 목이 너무 많아지는 거는 어떻게 돼요? 부득이 또 관사를 해서 목을 또 제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을목의 취용법, 병화 개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용신을 취하는 것은 사주가 변해서 그거에 맞게 용신으로 취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 진월이 되겠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춘 내지는 개춘 내지는 늦봄도 괜찮죠. 우리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그분 호가 늦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임묘진 동방에 해당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동쪽 방향은 동쪽에 해당이 되고 기본적으로 모기 세력이 있는 때에 해당이 되는데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이라고 했죠. 4개월 계절의 끝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때가 봄에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의 본기는 무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건 토왕절이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제일 쉬운 것,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양이 진기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진월은 지금 진월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날씨를 봤는데 바람은 좀 분다 하더라도 벌써 낮의 온도가 19도까지 올라가요.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20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반팔 입고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저녁 6시쯤에 운동을 나가는데 요즘은 진짜 얇은 옷에다가 위에는 반팔 입고요. 거기다 바람막이 옷 하나만 입고 나가도 조금만 걷거나 뛰더라도
땀이 납니다. 그죠?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승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이 승왕해 있기 때문에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훈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만큼 오양이 진기되어 있어서 따뜻하기 때문에 화로서 조우하는 용도보다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같으면은 뭐 개날 이제 얼추 벚꽃 같은 것도 지금 다 거의 다 졌어요. 제가 서울 사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꽃을 보다 더 좀 활기차게 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수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따뜻한 기운은 따뜻한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런 시절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기가 적당히 좀 더 있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비옥하게 되고 을목의 뿌리와 줄기가 이제 그 영양분이라든가 수분이 충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꽃을 오래 더 멋있게 이쁘게 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수를 먼저 이렇게 치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도 놓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임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음포태를 쓰게 되면은 간목은 인월에 임관이 되고 묘에 재관이 되고 되는 건 맞지만 을목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물론 그거를 음포태 양포태로 나눠 놓고 보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간목과 을목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메모를 해놓으세요. 제가 보는 포태법이라고 하는 포태법은 오행의 왕상 휴수사를 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10관의 왕상위수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음포대 양포대를 나눠서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오행이기 때문에 그냥 목은 목대로 하나로 이렇게 놓고 보는 개념이 됩니다. 이것도 왕상유수를 놓고 볼 때는 음포대 양포대를 나누지 않는 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왕세를 놓고 볼 때는 음포태를 쓰지 않고 그냥 똑같이 간목 을목 나누지 않고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제가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인간이고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제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요와 같은 이연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음포대 양포대로 구분해서 왕사를 보신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거기까지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 내지는 개인적인 학문적인 어떤 소견으로서 그냥 그렇게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인간지, 제왕지, 그 다음에 이제 진의 일에 들면 쇠지에 해당이 되죠. 쇠지. 그래서 목 자체가 많이 쇠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먼저 쓰지 않고 개수를 먼저 쓰는 이유는 을목이 그만큼 이제 많이 꽃도 많이 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쇠약해졌잖아요. 사람들도 일을 많이 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밥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준다라고 하는 건 일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건 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을 먼저 먹은 연후에 을목의 기운을 살려놓은 연후에 개수로서 을목의 기운을 살려놓은 연후에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를 하게 되면 을목이 꽃을 확 필 수 있다, 이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개수가 있느냐 병화가 있느냐를 놓고 보는데 일단 진월은 개수가 우선해서 약해진 을목의 기운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와 같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병계가 같이 있었으면 굉장히 좀 좋은 사주 명식이 될 수도 있었는데 기해년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월령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완연한 정제격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월에 지금은 하반월에 해당이 되니까 재성이 왕하고 일간 자체는 좀 약간 쇠해 있죠. 포태법상으로 두고 보게 되면 진월 쇠제에 해당이 되고 또 기토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정제격이긴 하지만 그죠? 이와 같으면 제다신약이다 내지는 제왕신약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일간을 부신해 줘야 되는데 뭐 진중에 있는 개수, 해중에 있는 뭐 임수 가지고 인성이죠. 그거 가지고 을목을 이렇게 생주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사주의 배합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올해가 을류일지죠. 오늘이 을류일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요? 진유 지지육합으로 진유 합금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진유합금하게 되면 물론 금이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월령과 일지가 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7살에 해당이 되니까 7살이 왕해지는 겁니다. 재성이 왕한데 다시 7살이 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제다신약 내지는 제왕신약한 사주가 어떻게 돼요? 살도 왕하고 제도 왕한 사주가 되는 거여서 제왕신약한 그러한 제왕신약이라기보다는 제살태 왕한 그런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왕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즉 제다신약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성과 7살 죽일 살자인데 재성과 7살이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다신약이 됐건 제살태형이 됐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수로서 일간인 목을 생주해 주거나 아니면 같은 목으로서 일간을 방신해 줘야 되는데 7살이 이렇게 제살태형에서 7살이 있게 되면은 같은 목이 있는 것 가지고는 7살을 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가 있어서 화살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면 수가 있어서 이와 같으면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는 것과 똑같아요. 진유합금 되죠. 해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수가 있으면 이거는 지지로 금수가 왕량해지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병화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지지로 금수가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목이 화초가 있긴 한데 지지로 진흙이 너무 물기 너무 많은 거기다 자갈까지 있는 진흙이 꽃이 을목이 있는 거고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칫 을목의 뿌리가 상하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화초가 물로 터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토로서 수를 약간 제해주면서 병화로서 조우해주는 따뜻하게 해주면 물기가 약간 마르게 되겠죠. 해서 이게 병자시가 되면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토로서 습기를 제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주는 용도가 있게 되는데 물론 무토도 용도가 전혀 없진 않지만은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서 습기를 제거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는 문제가 되지만 병화가 투출한 것은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인시를 이렇게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으면은 물론 이거를 인유 원진으로 놓고 와서 안 좋은 생시다라고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진유합금해서 진유합금하고 토가 여기 또 무토가 또 투출하게 되면 이게 재성도 너무 왕한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을목이 뿌리를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토를 재토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한 하나를 용신으로 보기보다는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해중의 임수로서 을목을 약간 도와주게 되고요.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인중 강목으로서 토를 제해주는 약간 종합적인 처방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도 병이 딱 하나면 한 가지 치료법을 쓸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합병증 여러 가지 병이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 처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처방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경우가 토금이 왕하기 때문에 토도 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로서 일간도 생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데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인중 간목이 원령 하반월에 토가 왕한데 천간으로 투출한 무기토를 다 제할 수 있는 공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기묘시가 되면 이건 저는 좋게 볼 수 없는 게, 물론 기토가 묘에 뿌리를 두려고 하는데 이거는 진유합금으로서 충중봉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묘유충으로 해서 이거는 충파되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는 이제 충중봉합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결혼에 따라서는 아니면 묘유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와 같은 경우는 충중봉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을목이 묘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걸 뭐 충중봉합을 해서 뿌리가 날아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사주는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보자고 해서 이거는 진유합금으로 놓고 보게 되고, 묘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진토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수충하게 되면 이건 묘유충이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으니까, 대운이나 세운에서 술운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환경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천간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무기토를 제할 공력은 을목 입장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진시를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뭐 진유합금에다 경금 투출됐으니까 이거는 뭐 제살태과예요. 제살태과.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를 사람에 따라서는 을경합금에서 금이 왕하니까 이거를 을경합화금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합합격, 그러니까 합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합합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냥 내격으로 봐서 그냥 을경이 탐합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합화할 때는 진을 보게 되면 서로 합해서 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긴가민가 좀 해요. 이걸 합합격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합합격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해수가 있으면은, 원래 합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합화하는 오해, 즉 을경 합화해서 금으로 되니까 금이 왕해질수록 좋은데, 수가 있게 되면 금의 기운을 설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까지 합합격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이와 같은 경우 한번 합합격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는 합합격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신시를 한번 보죠. 갑신시는 이거는 이제 지지로 진유합금에다가 신금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뭐 제살태과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제살태과가 아니죠. 이거 잠깐 제가 이거 좀 실수했네요. 제살태과가 이 제살태과하고요, 제살태왕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는 태과를 쓸 때는 요 제사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재성과 살이 왕하다고 할 때는 요 제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요 제자는 살을 제한다라고 하는 제자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썼던 이 제살태과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알았죠? 요거는 맞지 않는 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살태과는 요걸로 아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으면 제살태왕이 되는 거죠. 제살태왕.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시간에 을목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을목이 이게 약했을 때 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등라
개갑이 된다 그러죠. 아니면 등나 반갑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칡랑꿀이란 엉꿀식물이 갑목을 보게 되면 타고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치 여우가 사자의 탈을 쓰고 마치 사자 행세를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을목이 약할 때 갑목을 보게 되면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을목이 왕할 때 갑목을 보게 되면 이때는 등락개갑이라고 놓고 보지 않고요. 이때는 을목이 오히려 손해를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국세는 일간이 약하고 제살 태양하기 때문에 갑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등락개갑 내지는 등락 반갑이 돼서 좋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갑목도 뿌리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갑목이 없는 것보다는 갑목이 있어서 등락개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